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영쌤의 리얼 북클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부자의 사고, 빈자의 사고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여러분 혹시 부자인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가난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책의 저자는 예전에 정말 큰 사업을 했는데요. 결과는 망하게 되었어요. 파산을 했고요. 결국 남은 돈은 30만 원이었죠. 전 재산 3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이 되었어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면 다음 달 월세는 어떻게 되지? 다음 달에 어떻게 먹고 살지? 라는 고민에 잠이 안 올 때가 너무나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던 저자가 어느 날 비법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은 완전히 변하게 되었죠. 전 재산 30만 원이었던 이 사람이 나중에는 연봉 10억 원을 올리게 되었어요. 결국 부유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됐죠. 그 비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책의 저자는 바로 부자들의 사고방식을 발견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부자들의 사고방식은 어떤 게 있을지 저도 너무 궁금한데요.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책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해요. 탑 5 아이디어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정보를 수집하고 부자인 사람들은 정보를 나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서 자기 만족을 느낀다고 해요. 수많은 정보들을 수집하고 모으고 정리하면서 굉장히 큰 기쁨을 느끼고요. 부자인 사람들은 정보를 나누면서 기쁨을 느낀다고 해요. 실제로 제 지인 중에서 갑돌이와 갑순이가 있었어요. 갑돌이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자기 개발을 정말 열심히 했죠. 어느 날은 퇴근 후에 영어를 듣기도 했고요. 또 중국어를 배우기도 했고요. 주말에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기도 했고요. 또 중간중간에 엑셀, 자격증 여러 가지를 따기 시작했어요. 항상 끊임없이 정보를 모으고 수집했죠. 그런데 갑돌이의 삶은 그렇게 많이 변하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갑순이는 갑돌이처럼 여러 가지를 배우게 했는데요. 그 중에서 중국어를 배우게 되었어요. 갑순이가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왕초보였던 갑순이가 나중에는 중국어를 조금 유창하게 하게 되었죠. 갑순이는 본인이 조금 중국어를 잘한다 싶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어떤 일을 했을까요? 중국어 왕초보 대상으로 중국어 클래스를 열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그리고 자신의 정보를 블로그에서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갑순이의 블로그에 많은 사람들이 중국어와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왔고요. 그렇게 정보를 나누게 되면서 갑순이는 블로그에서 수익을 얻게 되었고요. 또 작은 클래스를 운영하면서 수입을 얻게 되었어요. 갑순이는 무엇이든 배우면 바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과 나누고 그렇게 나누는 과정에서 돈으로 다시 바꿀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주위에 다른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정보 수집에만 집중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정보를 수집하고 동시에 이것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다시 또 돈으로 바꿔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이것이 바로 부자의 사고 첫 번째 원칙이라고 합니다. 탑 5 아이디어 중 두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두 번째 아이디어는 바로 가난한 사람은 고민이 생기면 일단 멈춘다. 부자인 사람은 고민이 생기면 고민 때문에 앞으로 나아간다 라고 해요. 우리는 살다 보면 수많은 고민을 갖게 될 때가 있어요. 직장 생활에서도 고민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관계 때문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사업을 하다가 고민을 하게 되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가난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일단 멈추고 본다고 해요. 아, 정말 못하겠어. 이제 그만할래. 지긋지긋해. 라는 말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의 사고방식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일단 무조건 멈추고 본다고 해요. 그런데 부자들의 사고방식은 조금 다르다고 해요. 와, 너무 힘들다. 나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부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극복했을까? 혹시 이거 해결한 사람이 있나? 찾아보기 시작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밖으로 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해결책을 찾는 거죠. 결국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해결책을 찾고 나면 부자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요. 아, 아마 나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을 거야. 그 사람들에게 나의 이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고 다시 코칭 또는 컨설팅 등을 통해서 도움을 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갑돌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갑돌이 분은 정말 사업을 여러 번 망하셨어요. 여러 번 사업을 했지만 결과가 항상 좋지 않았죠. 그런데 몇 년 후에 제가 그 갑돌이라는 분을 봤을 때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본인이 사업에 실패했던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처음으로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창업을 돕는 컨설턴트로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고 상담을 해주면서 사람들이 절대로 자신처럼 예전의 자신처럼 망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었죠. 결국 이분의 수입도 높아졌고요. 만족도도 커졌고 행복하면서도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어쩌면 지금 고민이 있으실지 몰라요. 아, 나 너무 힘들다. 정말 어떡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나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고민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탑 5 아이디어 중에서 세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싫어하는 일도 참는다. 부자인 사람은 좋아하는 일만 한다 라고 해요. 이 책의 저자는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결과가 좋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싫지만 고통스럽지만 참고 하기 때문이래요.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는 조금 다른 답안이었는데요. 과연 그럴까? 한번 주변을 돌아봤어요. 제 친구 중에 간호사로 일을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마음씨가 굉장히 착했고요. 사실 간호사 일이 잘 맞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본인은 그 일이 너무나 안 맞는다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환자들을 대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었고 병원에서 일을 하는 것도 힘들었다고 해요. 또한 교대 근무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몸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저를 만나면 항상 하소연을 했죠. 지영아, 나 진짜 이 간호사 그만두고 싶어. 아, 나 아침에 병원 갈 때면 너무 우울해. 아침에 정말 눈도 뜨기 싫어. 라면서 울먹일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친구는 몇 년 동안이나 계속 꾹 참고 일을 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친구가 그렇게 참고 일을 했지만 삶은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았어요. 여전히 월급은 그대로였고요. 고통도 그대로였죠. 마침내 이 친구가 결단을 내리게 됐어요. 병원을 그만두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친구는 본인이 하고 싶던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 친구가 책을 읽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했고요. 독서를 지도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독서를 통해서 논술까지도 지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정 속에서 입소문이 나게 됐어요. 정말 마음씨도 착한 친구였기 때문에 엄마들에게 인기도 많았죠. 아이들에게 독서를 지도하고 논술을 지도하는 역할을 하면서 이 친구가 달라지게 됐어요. 예전보다 수입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지금은 만나면 항상 밝은 미소를 짓고 있어요. 이 친구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여러분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맞는다고 느끼실 수 있고요. 정말 오랫동안 하기 싫지만 그냥 꾹 참고 했을지도 몰라요.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라는 신랄 같은 기대를 품고 말이죠. 이 책의 저자는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한 기대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만, 열정을 갖고 있는 일을 해야만 결국 좋은 성과가 날 수 있고요. 그것이 바로 수입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탑 5 아이디어 중에서 네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본인이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부자인 사람들은 본인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제 지인 중에서 정말 성격이 꼼꼼한 지인이 있었어요. 이분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본인이 모든 것을 다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어요. 실제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면서도 실장님이 계셨지만 본인이 모든 것을 다 하지 않는 이상은 제대로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어요. 마침내 손님이 오면 모든 것을 본인이 다 설명을 하기 시작했고요. 또 집을 보여주는 일도 본인이 또 다 하시게 되었죠. 이런저런 일들을 본인이 다 하고 관리를 하게 되면서 제대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힘들었고 너무나 벅찼기 때문이죠. 결국 그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반면에 다른 중개업소의 사장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위임을 정말 잘하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여러 업무를 하셨지만 실장님을 두시고 그 실장님이 상담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고 동기부여를 열심히 해주셨어요. 마침내 이분은 삶의 균형이 잡히기 시작했고요. 본인의 일도 하시면서 또 본인의 삶도 훨씬 더 평안해지기 시작했죠. 오랫동안 중개업을 하게 되셨고요. 그렇게 하면서 수입도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탑 5 아이디어 중에서 다섯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환경을 바꿀 수 없다라고 믿고요. 부자인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환경을 바꿔야 해 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실제로 사람들은 환경에 영향을 받게 돼요. 가장 먼저 환경부터 바꾸어 놓는 것이 첫 번째 가장 빠른 길인 거죠. 예전에 제가 라디오 방송에서 재무와 관련된 상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분이 본인이 돈이 안 모인다고 고민을 하셨어요. 밤이면 홈쇼핑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신용카드를 많이 쓰게 되신 거죠. 결국 빚이 많으셨어요. 그때 제가 한 가지 솔루션을 드렸어요. 무엇이었을까요? TV를 없애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정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제가 말했죠. 아니 선생님 좀 전에 홈쇼핑 때문에 돈이 안 모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TV를 없애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실제로 이분은 조금 더 난이도가 낮은 솔루션을 원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환경을 통제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었어요. 내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는 이상 내 행동이 변하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환경을 바꾸게 되면 사고방식도 바꾸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과연 내 환경 중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부자의 사고, 빈자의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극빈층, 전재산 30만 원이었던 작가가 마침내 연봉 10억 원의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비법, 그것이 바로 부자의 사고방식이었는데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부자의 사고방식으로 앞으로 더욱더 좋은 일이 가득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강의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